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바깥에서 접하는 원을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외접원. 그러면 그 외접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그거를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즉 외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원의 특징에 따라서 원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 반지름이 같게 되고 반지름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양쪽의 이 삼각형들이 RH 조건을 만족하고 그다음에 요게 S가 하나 이제 일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RHS 합동에서 어떻게 된다? 빗변이 같게 됩니다. 보면 양쪽이 RHS이기 때문에 빗변이 같게 되고 그다음에 요게 당연히 여기도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원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원 안에 편을 하나 두고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 요 편이 2등분 된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거 편의 수직 2등분 선은 어때? 외심의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고 마찬가지로 현의 수직 2등분 선은 어떻게 된다?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변을 수직 2등분 하면은 그 선들이 이제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거를 외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부터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25번. 삼각형의 외심이다. 그럼 일단 성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원이 있고 안에 이제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ABC라고 하겠습니다. 외접원의 중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반지름으로서 같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여기서 각각의 변을 수직으로 2등분 하면은 두 개만 수직으로 2등분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그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해됐니? 그 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그냥 내리면 이거는 저절로 2등분이 되게 됩니다. 알겠니? 자, 이걸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잘 봐. 자, 외심일 때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런 뜻인데, 자, OA, OB가 같다. 자, OA, OB가 같다. 자, 외심이니까 이건 반지름으로서 당연히 같다. 네, CE, CF가 같다. 무슨 내용이죠? CE, CF. 자, CE와 CF. 아, 이거는 몰라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심이니까 이 두 개는 같고, 뭐, 얘네들끼리 같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AD와 BD가 같다. AD와 BD, AD, BD. 같은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AOD, AOD 어디 있죠? AOD 얘하고 AOF가. 아, 이거는 모르죠. 이거는 다를 수 있어. 이 두 개가 같은 거고, 얘가 같고, 얘네들끼리.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볼 수가 없어. 이해됐니? 그 다음에 OAD. OAD가 어디 있어요? OAD. 여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OBD. 그러면 OBD 여기. 자, 요거 이등변 삼각형으로서 당연히 같은 게 맞죠? 반지름으로서 같으니까. 그 다음에 OCE와 OCF가 합동이다. 자, OCE 한번 볼까? OCE 요거랑 OCF, OCF 어때? 이게 합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변이 다르잖아요. 맞지? 합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이 자, 126번. 자, 오라는 것이 외심이다. 그럼 바깥에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상상을 하고, 그랬죠? 그럼 이게 이제 꼭지점이야. 크게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어때? 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니까 이게 수직 2등분이야. 여기 7이라 볼 수 있고, 수선의 발 내리면은 이 선이 수직 2등분이니까 8, 여기 6이면 6,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7과
8과 6이 각각 2개씩이면 이 둘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리하면 요게 이제 15에다가 이거 정리하면 20. 21의 2배니까 42가 되겠습니다. 자, 127번.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맞죠? 그럼 바깥에 원이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럼 반지름이 당연히 같겠죠. 네, 맞죠? 네, 둘레의 길이가 30이다. OB의 길이를 구하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반지름을 x라고 한다면 이 둘레는 원의 둘레니까, 그러니까 지름의 파이배가 되겠니? 자, 그런데 쏘리, 원의 둘레가 아니네요. 그치? 삼각형의 둘레입니다. 맞죠? 자, 삼각형의 둘레인데 둘레의 길이가 30이다. 자, 그러면 여기를 물어볼까? 여기를 A라고 B라고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14는 30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4를 양쪽으로 빼주면 얘가 1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외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볼까? 어떻게 되냐면, 외심이라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게 이제 뭐 같다라는 겁니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래서 뭘 이용할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AOC가 어딨지? 얘네, 얘. 그치? 아이고, 괜히 헤맸네. 하는 게 아니라, OB를 갖다가 X라고 한다면, OB는 이게 X잖아요? 그럼 얘가 XX가 되는 거야. 맞지? 이거의 둘레니까 어떻게 돼? 2X에다가 플러스 14. 그럼 우리가 구하는 OB라는 요 X가 다음의 식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건 16이 되고, X는 8. 이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일단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다음과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접원이 있고 안쪽에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그치? 여기서 대각선을 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직각이 되고, 맞지?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직각이 됩니다. 물론 이쪽도 직각, 맞죠?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이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이게 원의 중심이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는 지름 역할을 하게 되고 지름의 중심이 뭐가 된다?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 지름의 중점이 외접원의 중심이 되고 이거는 이제 직각삼각형의 관점에서 빗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 빗변의 중점은 얘네들끼리 같고 이거는 외접원의 뭐가 되는 거다? 외심이 되니까 결국 이 점으로부터 요 원 위에 있는 거리 역시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이해하냐면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해놓고 빗변의 중점을 찍으면 이 길이가 같고 마찬가지로 빗변의 중점에서 나머지 꼭지점에 연결했을 때 길이 역시 같게 된다. 자, 이 그림을 아예 잘 외워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2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이 있고 외접원의 둘레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5가 되고 5가 되고 이것도 5가 된다. 맞죠? 외접원의 둘레라는 거는 여기 바깥에 외접원이 있는데 이 둘레라는 것은 지름의 몇 배요? 곱하기 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름은 지금 10이니까 10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29번. 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그거는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 원 중심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이게 딱 나와야 돼. 그때 AMC의 길이를 구하라. 자,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56도가 되고 AMC라는 것은 두 각의 합은 나머지 네 각의 반대쪽과 같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온다? 얘는 56의 배가 있습니다. 112도가 됩니다. 130번.
자, 오른쪽은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고 빗변의 중점. 아, 외심이구나. 그럼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려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 자, 그거는 이 녀석의 넓이랑 이 넓이를 만약에 x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넓이도 x야. 그러면 이 x라는 건 뭐가 되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겠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여기 직각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윗변 높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윗변을 12로 봤을 때 그때 높이는 5. 만약에 5를 밑변으로 봤으면은 그때 높이는 12.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해석해서 그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 6이 되죠? 요거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BO라는 것은 넓이가 x니까 그래요? x는 15. 우리가 찾는 그 넓이는 15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131번. 직각삼각형의 하나의 각이 나왔으니까 여기 60도라고 금방 알 수 있고, 그죠?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LC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 뭘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빗변의 중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이용할 거니까 깊이가 같고 요것도 같습니다. 맞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60도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맞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도 60도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하게 정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빗변의 요 반이 요건 5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반도 5다. 그러면 빗변 AB는 뭐가 된다? 10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 나와 있을 때 직각삼각형의 외심, 그러니까 빗변의 중점에 대한 성질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성질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빗변의 중점 찍고 갔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번 더 연결한 다음에 역시 갔다. 이등변 삼각형 구조 속에 요게 이제 정삼각형이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